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분야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분야별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그럼 ICT 분야 R&D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관실 소관 ICT R&D 분야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ICT R&D 중점 추진 방향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표준화 및 국제 공동, 기반 조성, 인력 양성 순으로 총 5개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ICT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박상원 사무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관실에서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상원 사무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CT 분야인 22년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ICT R&D 중점 추진 방향과 R&D 사업 분야별 세부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ICT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기술 개발, 또 사업화 지원, 표준화,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은 실제로 R&D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담당 팀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ICT 환경 변화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 수요가 촉발되고 또 사회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ICT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ICT 시장은 작년 대비 5.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과 수입 모두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ICT 산업의 수출입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그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회 환경적으로는 감염병, 그리고 기후 변화 등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진입 등의 인구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사회 구조와 경제 생태계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또 고령자를 배려하며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수요를 지원할 R&D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에서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DNA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인공지능 반도체, 메타버스 등의 기술 같은 디지털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와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 간의 글로벌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자립화를 서두르고 또 글로벌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R&D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ICT R&D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ICT 분야 R&D 예산 총 규모는 1조 3,736억 원입니다. 21년 작년에는 1조 2,100억 원이었는데 올해 1,636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ICT R&D 예산은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1조 미만으로 편성되었었는데 2000년도에 1조 원대를 회복하고 또 올해까지 1조 3천억대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R&D 분야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크게 기술 개발, 또 표준화 국제공동 연구, 사업화, 기반 조성, 그리고 인력 양성 등 5개 분야로 구분이 됩니다. 기술 개발은 이제 ICT 기술을 크게 디지털 사회 혁신, 그다음에 ICT 융합, 통신 네트워크, 인공지능 데이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방송 전파 위성 등 관련 9개 세부 분야로 분류를 해서 이들 분야에서 핵심 기술과 응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하고 또 국방 분야에 대한 ICT R&D 지원 예산, 그리고 기획평가를 위한 사업 예산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술개발 분야는 1조 420억 원입니다. 작년에 8,982억 원이 있는데 1,437억 원이 늘었습니다. 표준화는 R&D를 통해서 개발된 우리나라의 어떤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그 기능과 품질 또는 성능을 일반 규격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 개발, 또 국가 표준 체계의 구축,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활동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제공동연구는 우리나라와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 분야에서의 올해 예산은 412억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화는 주로 스타트업, 또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R&D 결과물이 또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고, 또는 연구시설이나 또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대학이나 또 전문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 사업화 분야 전체 예산 769억 원으로 작년보다 15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편성해서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한 연간 200억대 규모의 비대면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70억 원 규모로 이제 진행해 왔던 ICT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대신 이들 종료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이 만들어져서 작은 규모이지만 다시 시작을 했고요. 23년도부터는 사업화 분야 예산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반 조성은 연구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R&D 연구 시설, 또 장비, 인플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파 분야에서도 전파 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주파수 특성의 분석, 또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과 ICT 분야 정책 연구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 961억 원으로 작년보다 19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인력 양성도 올해 예산이 1,172억 원으로 작년보다 82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ICT 분야 석사와 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ITRC라고 하는 대학 연구센터 지원, 또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석박사 인력을 해외 유수 연구기관에 파견해서 교육하는 ICT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 ICT R&D 총 규모 1조 3,763억 원 중에서 신규 과제를 위한 예산은 4,087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3,923억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증가하면서 신규 과제 예산도 164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ICT R&D 전략 및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 방향으로서는 미래 유망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또 기술 패권 경쟁에도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에서 디지털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R&D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세에 부응해서 DNA 기반 또는 DNA와 융합을 위한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 필수 전략 기술 분야에 포함된 차세대 인공지능, 6G 사이버 보안 등뿐만 아니라 또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핵심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라든지 국민 안전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ICT 기반의 에너지 절감 기술이나 또 보이스피싱 예방 같은 기술 개발도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고급 인력 양성도 꾸준히 진행하겠습니다. 대학 IT 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미래 신기술을 선도할 석박사급 혁신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고 또 기업 문제 해결이라든지 또 재직자 스킬업을 통해서 지역 인재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존의 인공지능 대학원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또 산학연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하면서도 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AI 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사업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렌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연구개발망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5 테스트베드 중소 제조기업 등을 위한 디지털 오픈랜드 등의 기존 연구개발 지원 시설들이 있는데 그 외에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랩 실증 조성이라든지 또 저전력 화합물 반도체 칩 연구 파운드리 구축 등을 새롭게 추진해서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R&D 연구 인프라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을 강화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서 사업화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메타버스 등 신서비스 분야에서 ICT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ICT R&D 전략 및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팀장들이 오셔서 각 분야별 세부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세부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분야에 대해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총괄팀 민승현 팀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개발 분야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1조 420억 원입니다. 이 중 신규 예산은 3,227억 원입니다. PM 9대 분야에 대한 예산을 보시면 디지털 사회 혁신에 361억 원,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 148억 원, 인공지능 데이터에 542억 원, 콘텐츠 미디어에 221억 원, 반도체 양자에 49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218억 원, 신규로 추진되는 DNA 기반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에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세부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혁신은 혁신적인 ICT 융합 기반 확보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 및 미래 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확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 연구 내용으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와 미래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 ICT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미래 산업 성장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융합 기술 및 서비스를 실현하는 내용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으로 국민 건강 유해 물질 저감 및 환경 제어 등 사회 문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정보 격차 및 디지털 역기능 대응을 위하여 5G, AI, 빅데이터 등을 ICT 기술 개발에 신규로 추진하는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 개발에 25억 원, DNA 기술을 적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수사 지원 기술 개발에 26억 원. 또한 DNA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화 핵심 기술 개발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ICT 융합 산업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138억 원을 신규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비대면 비즈니스 데이터 혁신 기술 개발에 39억 원 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 세계를 연합 및 상호 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현실의 복잡 다양한 이슈 대응과 문제 해결을 하고자 43억 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CT 융합 분야입니다. ICT를 다양한 산업에 융합하여 미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고 신 솔루션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한 국가 산업 구조 혁신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G DNA 기반 제조 혁신 고도화 및 스마트 공장 공급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5G MEC, 엣지 컴퓨팅, DNA 등 ICT 첨단 기술을 산업에 확대 적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 취약 계층이 예상치 않은 의료 서비스 요구 현장에 투입하여 병안에 준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5G 기반 이동형 유연 의료 플랫폼 구축을 올해 22년도 신규로 추진하고 3개 과제에 3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DNA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및 공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제조, 유연 생산 등 스마트 제조 핵심 기술 개발에 신규로 3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5G 기반 장비 단말 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 개발 및 3D 프린팅 생활혁신 융합 기술 개발은 계속 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입니다. 통신 네트워크 분야는 5G 인프라 고도화 및 6G 핵심 기술 선점으로 초연결 글로벌 시장 주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6G 핵심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 부품 핵심 기술을 확보하며 자율형 IoT 핵심 기술을 통하여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핵심 기술 개발과 전력적 국가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송통신 산업기술 개발 사업에 10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6G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는 신규 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형 IoT 핵심 기술 개발로는 2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2개 과제에 19억 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 전파 위성 분야입니다. 방송 전파 위성은 방송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전파 위성 핵심 기술 선점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8K급 방송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차세대 방송 전술 기술 개발 추진 및 미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융합산업 소재 부품 장비 핵심의 국산화 및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K급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방송정신 기술 개발에 15억 원, 전파 기술의 수요처를 확장하고 전파 플러스 의료 융합을 위한 전파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미래 신시장을 창출을 위한 전파 의료 응용 핵심 기술 개발에 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파 활용 대역인 서브 테라헤르츠 대역의 전파 응용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 신규로 3개 과제에 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여 미래 성장 용역을 확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한계 극복을 통한 미래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확보 및
AI 융합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의 전주기를 거친 기술 개발을 통해 데이터 관련 산업 전반의 생태계 활성화 및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개 사업 이외에 여러 사업이 있지만 신규로 사람 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371억 원, 총 2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한국어 인공지능 시장을 선점할 핵심 기술인 한국어 대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도 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 핵심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챌린지를 통한 경쟁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사업 특성상 별도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목표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지능화 융합 소프트 기술을 확보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초고속, 초지연, 고신뢰를 지향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주요 내용입니다. 소프트 컴퓨팅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중 응용 기술, 소프트 핵심 기술, 컴퓨팅 핵심 기술에 각각 신규 과제로 44.5억 원, 31.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22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 K소프트 기술 개발로 4개 과제에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고속, 초지연, 고신뢰 특성을 만족하는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 개발 및 성능 검증 기술 개발에 5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미디어 부분입니다. 가상융합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치료제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및 메타버스 미디어 등 디지털 미디어 핵심 기술 개발 추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는 5개 과제에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처리, 가시화 등 글로벌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 개발에 필요한 내용으로 3개 과제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 활성화를 위한 XR 트윈 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의료 융합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년 신규 사업으로 총 7개 과제에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감 콘텐츠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중 메타버스 미디어 핵심 기술 개발로 2개 과제에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 및 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지화 기술 및 제작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에도 22년 신규로 추진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글로벌 경쟁 강화 기술 개발에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양자 분야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기반 기술과 30년대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전 NPU 설계 기술 개발과 비인공지능 반도체 최고 기술 확보, 자율주행형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등 인공지능 분야, 반도체 분야에 중점 추진할 예정이고 초정밀 양자 센서, 초신뢰 양자 통신의 도전적 원천 연구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는 내용과 양자 기술의 응용 분야 등 소부장 등 공급망 자리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임 인공지능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시장 및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서 22년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피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사업에 204억 원, 총 1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인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팬리스 육성을 위하여 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기반 중에 하나인 양자 센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 선도에 기여하면서 차세대 ICT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양자 센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2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도 신규로 추진되는 양자 인터넷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는 5개 과제에 7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안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보안 블록체인에는 민간 인프라 국민 실생활 보호를 위해 국가 공공 정보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차세대 원천 기술 및 융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13개 과제에 1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도 신규로 동영암호 실용 기술 개발, 데이터 보호 신기술 연구 개발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챌린지 선도 기술 개발을 통하여 경쟁 대회형 챌린지 R&D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 및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한국전자통신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계속과 신규를 합해서 99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신규로 올해 추진되고 있는 국방 분야 DNA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강국을 건설하는 DNA 기반 국방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에 4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선정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 3월에 선정 평가를 통하고 이의 신청을 통해서 최종 4월 달에는 선정 협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별로 추진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 사업화 분야에 대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 임경식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ICT 분야 기술 사업화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사업화는 기술 개발 이후에 사업화 후속 지원이 가능한 후속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ICT 분야의 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단기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사업화 분야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기업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술 개발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술 사업화 사업 예산은 총 769억 3,200만 원입니다. 그중 올해 신규로 선정하는 과제의 예산 규모는 407.82억 원입니다. 기술 사업화 분야의 사업은 총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계속 예산이 361억, 신규 과제 예산이 407억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 사업의 추진 방향은 미래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 중심의 ICT 기술 개발 및 후속 사업화 지원을 통해 ICT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에 있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은 올해 총 39억 2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은 ICT 기반의 혁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 검증 후 시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가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 규모가 총 543.12억 원이고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예산이 54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IC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장 수요 예측에 기반한 시장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미디어 팔레트 시장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 사업은 올해 총 30억이 신규로 배정되어 있고 디지털 미디어 분야 ICT 기업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ICT 미래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민관 협력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으며 올해 예산은 총 80억이 책정되어 있고 민간과 이제 정부가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ICT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전주기를 지원을 하고자 사업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ICT R&D 우수 IP 창출 활용 지원 사업은 올해 총 예산이 23억이 배정되어 있고 ICT 표준 필수 특허 분석 및 표준 특허 창출 지원으로 국내 ICT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올해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미래시장 최적화 기술 협업 기술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진행이 되며 올해 예산은 총 54억입니다.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공모할 수 있는 자유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산 중에 총 신규로 배정된 예산은 6억 2개 과제가 선정이 될 예정이고 계속 과제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과제당 이 사업은 총 3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매년 첫 번째 해에는 3억, 그 다음에 2년 차하고 3년 차에는 6억씩 지원을 해서 총 15억 정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ICT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올해 21년부터 25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2개의 사업의 유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신규 R&BD 트랙이고 이 트랙은 총 21개월이 지원이 됩니다. 1단계로 6개월이 진행이 되고 6개월 진행된 이후에 총 15개월을 2단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 R&BD 유형입니다. 기존 R&BD 유형은 총 1년이 지원이 되고요. 기존의 R&D 개발한 성과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이 과제에 참여해서 총 1년 동안 후속 연구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39억 2천만 원이고 공모 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모 유형은 지원 유형 첫 번째 설명드렸던 신규 R&BD는 품목 지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존 R&BD는 자유 공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과제는 올해 10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고 예산은 총 18.2억입니다. 계속 과제는 작년에 선정된 과제 5개에 대해서 올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혁신 바우처 사업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그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 성장 기본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이 사업도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융합 촉진형 1년짜리 과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중기 지원형으로 총 21개월 두 단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9개월, 두 번째 단계는 12개월을 지원을 합니다. 22년도 총 예산은 총 543.12억 원입니다. 이 중에 신규 과제가 총 91개가 지원이 될 예정이고 91개 중에 첫 번째 융합 촉진형 트랙은 60개 과제, 그 다음에 중기 지원형 과제는 총 3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고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 형태는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 내용과 분야를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자유 공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민관 협력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그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해서 ICT 기술 창업 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을 하고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장 전주기 지원을 하고자 추진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총 2024년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고 22년도 예산은 총 80억이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과제당 총 3년 동안 5억이 지원이 됩니다. 첫 번째 해는 1억,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 2개년 동안은 각각 2억씩 지원이 됩니다. 공모 대상은 이제 스타트업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미래시장 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은 더 짧은 업력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업력은 5년 이내의 기업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유형은 마찬가지로 자유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ICT R&D 우수 IP 창출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CT 표준 필수 특허 분석 및 표준 특허 창출 지원으로 국내 ICT 기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허 기술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ICT 산업의 특허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8년까지 8년간 지원이 됩니다. 2022년 사업 예산은 총 23억이 배정되어 있고 과제당 총 2년까지 지원이 되고 한번 선정이 되면은 총 5.3억 정도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공모 대상은 이쪽은 이제 특허 분야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업은 신청하실 수 없고 대학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관 기관으로 대학이 신청을 하더라도 이제 참여 기관으로 공동 기관으로는 기업이라든가 연구소들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모 유형은 지정된 특허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품목 지정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될 과제는 2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고 예산은 총 4억 5천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미디어 팔레트 시장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분야, 특히 디지털 미디어 분야가 요즘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ICT 기업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ICT 미래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고자 추진이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26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도 2개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리더형과 프론티어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리더형은 국내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 프론티어형은 해외 진출에 특화된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더형은 2년, 프론티어형은 3년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22년 예산은 30억이고 30억에 10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10개 과제 중에 5개는 리더형, 5개는 프론티어형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모 대상은 중소벤처, 중견기업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 프론티어형에 한해서 중견기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공모로 기업이 필요로 한 기술을 제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 설명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저희 IITP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공고가 나갔고요. 올해 그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달에 선정 평가 및 이의 신청, 그리고 4월에 최종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별로 일부 일정들이 좀 상이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IITP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각 세부 사업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서 원하시는 사업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사업화 분야 R&D 사업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준화 및 국제 공동 분야에 대하여 융합표준화 평가팀 이민경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융합표준화평가팀의 이민경입니다. 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표준화 부분입니다. ICT 표준화 사업은 DNA 기술 및 ICT 융합 분야에 대한 표준 역량을 확보해서 디지털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ICT 국제 표준 개발과 표준 확산 그리고 표준화 활동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ICT 표준 개발 분야는 차세대 유망 ICT 표준 개발, 범부처 협력 표준 개발, 오픈소스 연계 표준 개발, 표준 전문 연구실 등 해서 4개 부분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전문 연구실은 ICT 국제표준기고서와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임 등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6G, 양자 분야, 정보보호 분야 등에 대해서 표준 전문 연구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표준의 시장 유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와 연계해서 표준 개발을 하고 있고 타부처 수요 기반의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ICT 표준 확산 및 진흥 분야에서는 ICT 표준 보급과 확산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로서의 표준을 검증하기 위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화 활동과 국내 표준화 활동을 지원을 하고 오피니언 리더급의 표준 전문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표준화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표준화 사업은 295억 2,500만 원이고 신규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표준 개발 분야에서는 신규 13억 5천만 원, 총 118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고 표준 확산과 보급,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표준화 기반 구축 및 확산 분야에는 177억 원의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표준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입니다. 표준화 사업 중 표준 개발 지원의 경우에는 품목 지정 자유 공모로 추진을 할 예정이며 산학연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공고 중에 있는데 2월 7일까지 접수 마감을 해서 3월까지 선정평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공고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공동연구 부분입니다.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미국, 유럽 등의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ICT 정책 포럼 그리고 각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 양자 또는 다자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예산은 116억 7,700만 원이고 신규는 35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5G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서는 한 EU 간 공동연구를 1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핀란드와 스페인 등과는 6G와 AI 융합 분야에 대해서 양자 간 공동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해서 6G, AI, 양자,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독일과 핀란드 등과는 정보보호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올해 상반기에 올해 지원할 과제를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안에 기획과 사업 공고를 내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과제를 착수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서 기반기획팀 이성희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기획팀 이성희입니다. 올해 2022년도 기반 조성 분야 지원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 조성 사업 분야에서는 전략 ICT 분야 연구 인프라 활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ICT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 확산 등을 통하여서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ICT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사업과 그리고 약 258억 원이 지원될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기반 조성 사업 전체 분야로는 약 962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각 사업별로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기반 조성 사업의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전략 분야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 인프라를 조성하여 ICT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 ICT 산업 혁신 역량 및 ICT 융합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6개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먼저 ICT 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 분야에 총 435.8억 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ICT 혁신 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 등 계속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용 화물 반도체 연구 파운드리 구축 같은 신규 사업들이 포함된 그런 사업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5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될 ICT 융합 제조 혁신 기술 강화 분야에는 ICT 융합 제조 운영 체제 개발 및 실증 사업 등 계속 사업들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군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ICT 융합 서비스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비대면 물리 보안 통합 플랫폼 운영 체계 개발 사업과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랩 실증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신규로 올해부터 진행될 사업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현안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R&D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ICT 산업 혁신 역량 강화 분야에 105.8억 원이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파 자원 개발 및 관리 분야에도 144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인데, 국내외 ICT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 정책 수립 지원 형태의 과제에도 153억 원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반 조성 사업 분야에서 올해 공모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개의 사업의 공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랩 실증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실제 도시와 유사한 조건에서의 디지털 트윈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기술 연구와 세걸 밀착형 실증 단지 등 역할 수행이 가능한 스마트 시티 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총 4년간 진행될 본 사업은 올해 지원 예산이 총 4개의 과제에 대해서 30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일정으로 공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3월 달에 선정 평가를 거쳐서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CT 지능 및 혁신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국내외 ICT 및 방송통신 융합 분야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이고요. 올해 80여 개 과제를 통해서 약 92억 원이 진행될 예정인데, 본 사업은 올해 아마 2월과 5월에 상하반기 사업이 각각 공고가 되고 선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올해 진행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하여 정보통신 인재팀 김상태 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 인재팀 김상태입니다. 인력 양성 사업 분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인재 양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및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디지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사업, 인재 양성 사업 전체 현황입니다. 예산은 신규 예산 230억 원을 포함해서 1,172억 원 규모이고, 사업 구성은 정보통신 방송 혁신 인재 양성 사업,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사업, 인공지능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정보통신 방송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중에 공모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특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ICT 연구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TRC 사업으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22년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과제입니다. 예산 규모로는 총 30억 원이며 사업 착수는 7월 2일부터 진행하는 일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제당 출연금 규모는 지난해까지 8억 원에서 올해 단가를 10억 원으로 상향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8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22년도 지금 현재 공고될 과제들을 기획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 방향은 크게 ICT 핵심 기술 TRL 한 2에서 5단계가 되는 요 핵심 기술과 탄소 중립, 사회 문제나 이런 전략 분야들을 섞어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고 일정은 지금 정보통신 방송 혁신 인재 사업들은 2월 말에 일괄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ICT 혁신 인재 4.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대학과 협력해서 풀 수 있는 연구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제별로는 2.5억 규모이긴 하지만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특이점은 올해 이 과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원 과제가 20개 정도 되고 금액상으로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점은 올해는 이 교육과정 설계와 더불어서 소규모 R&D를 붙여서 하는 블록 단위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개 블록이 연구 교육과정 개설과 R&D 과제가 묶여서 5억 규모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다양한 대학들이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학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제도 지금 2월 말에 일괄돼서 공고할 예정으로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진흥화 인재 양성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대학을 거점으로 하여서 지역의 진흥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혁신 인재 양성을 하고 지역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 규모는 현재 총 5개 과제에 50억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 착수는 7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지원 기간은 최대 8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22년도 공고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22년도는 현재 5대 권역별로 각 한 개의 과제씩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그다음에 충청권의 대전, 충남, 세종, 호남권의 광주, 전북, 제주, 그다음에 동부권의 대구, 강원, 동남권의 울산, 경남 등으로 해서 총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 1개씩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들어온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관련 내용입니다.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 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는 석박사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메타버스 요소 기술과 인문사회가 융합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셔야 하고 전임교원 확보라든지 학생 정원 확보, 메타버스에 특화된 특화 커리큘럼을 의무적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22년 지원 규모는 일단 2개 과제 총 1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제당 출연금은 연간 10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최대 6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업은 2월 말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형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형 역량 강화 사업은 ICT 선도 분야의 해외 최고 수준 대학에다가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국내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파견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으로서 본 과제를 통해서 학생의 교육비라든지 체제비, 교육 과정 운영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등을 지원을 하고 파견 기간은 약 6개월 동안 심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개 과제에 대해서 약 30명의 학생을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사업과 인공지능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은 ICT 유망 및 혁신 성장 선도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해외 선도국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국내 산학 협력 모델이 있다면 이것은 해외 기업들과의 산학 협력 모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산학 공동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은 총 60억 규모입니다. 다만 이 60억에 대해서는 일반 과제처럼 과제별로 일정 규모가 있지 않고 수행 대학에서 자유롭게 규모와 지원 내용을 제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월 초중순에 공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AI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은 기업이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을 대학에 제안을 하고 겸직 교수로서 학생들을 강의함으로써 AIX 실무형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5개 과제에 37.5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시작은 7월 1일자로 시작이 되지만 대학원 커리큘럼 운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월 27일자로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공고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시행계획 공고가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2월 말까지는 정보통신 방송혁신인재 사업은 사업 공고를 마치도록 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고는 최소 30일 이상 진행해서 4월 초 선정 평가하고 5월에 이신청 통해서 6월에 협약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세부 분야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공통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저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단 저희 21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서 혁신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추가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이 3개가 있는데요. 관리규정, 보안규정, 윤리규정 등 3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별 공고 확인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 12월 통합 공고된 기공고된 과제는 저희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 시스템 이지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 공고될 사업 공고는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전문 기관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아닌 경우는 해당 사업별 전문 기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관련 문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 조금 전 발표드린 발표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분야별 담당자 메일 주소가 표기되어 있고요. 개별 사업이 공고된 경우 공고문 내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과기정통부 ICT R&D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 R&D 사업 설명회였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7시부터 교육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